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ADT의 관점에서 셋의 개념과 셋의 구현체인 해쉬셋의 동작 원리를 알게 되고 리스트와 셋의 차이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고싱! 자, 셋! 셋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추상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DT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셋은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조회, 그러니까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그 속도가 리스트보다 빨라요. 이게 이제 셋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셋에 관련된 동작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셋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동작을 차례대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셋에 10을 넣게 되면 10을 넣어요. 그리고 셋에 또 20을 넣습니다. 20을 넣어요. 30을 넣으면 또 셋에 30을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0을 넣어요. 그러면 10이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요. 그리고 셋에 40이 있는지를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셋에는 40이 없기 때문에 얘는 false를 리턴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셋에 20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셋에는 20이 있으니까 true를 리턴을 하겠죠. 그리고 끝으로 셋에서 10을 없애라. 그러면 이제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셋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셋은 언제 쓰면 좋을까? 먼저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해야 할 때 셋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셋의 특징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개발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모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중복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가령 도전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중복된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중복들을 다 제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응답된 결과들을 셋에다가 모두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는 단어들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셋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언제 셋을 사용할 수 있냐?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업을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분들이 이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인시는 이런 식으로 용인시 사업에 지원한 지원자들 명단을 관리를 할 겁니다. 지원자 주민번호가 있을 거고 또 그 주민번호와 관련된 지원자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원 사업에는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 사항이 있었냐면 경기도에서도 이미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진행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진행하는 이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런 제한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인시 사업에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서 경기도 사업에 지원해서 선정된 그 지원자들은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도 사업 지원에 선정된 그 수혜자의 주민번호 목록을 받아와요. 그러면 이 주민번호 목록을 받아와서 용인시 사업에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서 경기도 사업에 지원을 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주민번호 중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코드로 짠다 치면 이분 확인할 때 이분이 여기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분 확인할 때 마찬가지로 이분이 여기 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용인시 사업 지원자들 중에서 경기도 사업 지원 수혜자가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요 목록을 셋으로 관리하는 게 성능에 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셋은 리스트보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얘를 리스트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셋으로 관리하는 게 더 빨리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 즉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될 때 얘를 셋으로 관리하는 게 더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셋의 또 다른 사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셋의 구현체를 살펴볼게요. 보통 셋의 구현체로는 해쉬 셋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해쉬 셋 말고도 자바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해쉬 셋이 있고 또 트리 셋이 있어요. 근데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해쉬 셋입니다. 해쉬 셋. 이 해쉬 셋은 짐작하신 것처럼 해쉬 테이블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해쉬 테이블을 살펴봤잖아요. 이 해쉬 테이블은 이렇게 배열과 해쉬 펑션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해쉬 테이블은 키를 사용을 해서 그 키를 해쉬 펑션에 인풋으로 넣고 그 나온 아웃풋을 이때 이 아웃풋은 해쉬라고 부르는데 이 해쉬는 정수가 나오죠. 이 해쉬를 이 배열의 캐파시티, 어레이 사이즈만큼 모듈러 연산을 해서 나온 그 값을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데이터를 넣는다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넣고 찾고 또 삭제하는 모든 것이 상수 시간에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t가 탐색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해시 테이블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크기에 상관없이 키를 통해서 상수 시간에 아주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배웠고, 이 해시셋은 이런 특징을 가지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이 조회하는 것이 대단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에서 해시셋의 구현체를 살펴볼게요. 자바에서는 해시셋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클래스의 구현체를 살펴보면 이 지금 생성자거든요. 해시셋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를 보면 내부적으로 해시맵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 해시셋은 해시맵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해시셋에 데이터를 넣는 add라는 메서드를 어떻게 구현했나 보면 내부적으로 이 맵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해시맵에다가 그 키의 자리에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value 자리에는 그냥 더미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이 present라는 더미 데이터는 어떻게 선언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냥 객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해시셋은 이런 식으로 해시맵을 쓰고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 해시맵의 키에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시셋이 조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런 식인 거죠. 해시셋에서 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냐 없냐 그것을 확인하는 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 맵에 키가 있냐 없냐를 조회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셋의 사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해시셋 인스턴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유니크라는 이름의 이 해시셋 객체에 이제 문자열을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set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구독을 2번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해시셋의 사이즈를 한번 뽑아보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문자열은 구독과 좋아요 이 2개밖에 없어서 사이즈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해시셋 안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있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구독이라는 문자열이 있으니까 true를 리턴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럼 그 안에 알림 설정이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열은 없으니까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 언어로 파이썬을 구현한 CPython에서 해시셋의 구현체를 살펴볼게요. 이 파이썬에서 해시셋은 그 구현체가 set이라는 이름의 구현체인데요. 이 구현체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 언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얘도 마찬가지로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코드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얘와 얘를 보시면 됩니다. 이 스몰 테이블은 디폴트 사이즈만큼의 해시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요. 그 디폴트 사이즈보다 더 커질 때는 그때는 여기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테이블의 타입이 보시면 set entry라는 타입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set entry는 어떤 구조냐? 자, 요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t entry는 보시면 내부적으로 키를 저장을 하고 또 그 해시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바와 조금 다른 점은, 자바는 해시셋을 구현을 할 때 자바에 있는 해시맵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CPython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가 있지만 그 딕셔너리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요.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딕셔너리와 동일하지만 최적화된 형태로 셋만의 자체 구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set entry 같은 경우에는 키만 저장을 하고 value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이제 해시 테이블에서 디폴트 캐파시티죠, 디폴트 어레이 크기를 8로 두겠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set의 사용 예제를 살펴볼게요. 파이썬에서 디폴트 set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요. 이 set에 이제 문자열을 넣어주겠습니다. 쉬운 코드, 쉽다, 쉬운 코드 이 문자열을 넣어줬고, 이제 이 set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2가 나올 거고, 이 set에 쉬운 코드가 있냐 했을 때 당연히 true, 그 밑에 따로 안 해봐도 알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고고싱이 없으니까 false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파이썬의 또 다른 set 사용 예제는, 이 파이썬에서 set은 수학의 집합 개념에서처럼 집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2개의 set을 선언을 했어요. 이 파이썬에서는 set을 초기화시키면서 바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A set에는 1, 2, 3을 넣고 B set에는 3, 6, 9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A는 이런 모습이고 B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2개가 다 set인데 이 set에 대한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가 가능을 해요. 그래서 A 빼기 B는 이 부분, B 빼기 A는 이 부분, A와 B의 교집합이죠. 바로 이 부분이고요. 요건 A와 B의 합집합이라서 전체를 다 합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교집합 없는 부분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셋과 관련된 여러 동작들을 되게 나이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C 파이썬의 셋과 자바의 해쉬셋을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구현은 해쉬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 접근 시간도 해쉬 테이블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캐퍼시티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상수 시간에 빠르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해쉬 테이블을 둘 다 사용을 하니까 해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은 C 파이썬의 셋은 오픈 어드레싱이고 자바의 해쉬셋은 세퍼레이트 체이닝 방식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해쉬 맵을 그대로 쓰니까는 해쉬 맵과 똑같은 방식의 세퍼레이트 체이닝이 될 거고요. C 파이썬의 셋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딕셔너리의 오픈 어드레싱 방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좀 더 셋의 목적에 맞게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이니셜 캐파시티는 셋 같은 경우에는 8이고 해쉬 셋 같은 경우에는 16이고요. 이 리사이징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 데이터의 수가 이 셋의 캐파시티의 3분의 2 이상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리사이징을 하게 되는 게 이 C 파이썬의 셋이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 데이터의 수가 셋 캐파시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 리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말고도 둘 다 리사이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보통 이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리사이즈를 하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규모를 새로운 캐파시티로 잡아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C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즈를 할 때 만약에 기존의 셋에 있는 유효 데이터의 수가 5만보다 크면 그때는 그 유효 데이터 수의 2배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 유효 데이터 수가 5만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때는 그 유효 데이터의 수의 4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효 데이터라는 거예요. 캐파시티가 아니라 실제 그 셋의 유효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음 캐파시티를 확정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자바의 해쉬셋 같은 경우에는 유효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해쉬셋의 캐파시티, 실제 그 해쉬 테이블의 사이즈의 2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캐파시티 축소 가능성은 뭐냐면 자바의 해쉬셋 같은 경우에는 이 캐파시티가 축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축소되지 않고 무조건 늘어나기만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C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리사이즈를 할 때 더미 데이터, 그러니까 삭제된 데이터가 많다면 그러면 유효 데이터 수는 오히려 적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효 데이터 수를 기준으로 새로운 캐파시티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유효 데이터가 적고 더미 데이터가 더 많이 있는 상태라면 새로운 캐파시티가 오히려 이전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사이징 할 때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셋의 캐파시티는 둘 다 2의 승수만큼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런 식으로 2의 승수 형태로 항상 사이즈가 잡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스트와 셋 중에 무엇을 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셋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복을 없애야 되거나 아니면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 자체에 이미 중복이 없고 순서도 상관이 없다면 아이터레이션, 즉 루프를 돌면서 한 번씩 접근하는 목적으로만 저장을 하려고 한다면 리스트와 셋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여기에 이제 이게 리스트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씩 훑어가면서 그 네임으로 뭔가를 수행을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때 이 네임즈에는 이미 데이터들이 중복이 없다. 그리고 순서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이 네임즈를 리스트를 써도 되고 셋으로 써도 되는 거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냐? 이 질문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리스트가 메모리를 일단 적겠습니다. 리스트의 구현체를 보면 어레이 리스트건 링크드 리스트건 얘네들은 해쉬를 저장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셋 같은 경우에는 해쉬 셋 같은 경우에 해쉬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셋 구현체 중에 트리 셋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해쉬는 저장하지 않지만 트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들을 추가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셋의 구현체보다 메모리를 적게 써요. 그리고 또 이 리스트의 구현 특성상 이 리스트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터레이션이 더 빠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리스트의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열을 그대로 써가지고 차곡차곡 하나씩 데이터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이터레이션을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면 되는 거고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얘도 그냥 아이터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라서 아이터레이션이 단순한데 그에 반해서 셋의 구현체를 살펴보면 해쉬셋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해쉬 테이블을 통해서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배열을 여러 개 잡아 놓는데 이 배열에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아이터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얘를 확인하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 확인해서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 확인해서 없는 거 확인하고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터레이션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들도 확인을 하면서 아이터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헤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구현한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아이터레이션이 좀 더 느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 해시셋이라는 구현체가 있는데, 이 링크드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효한 데이터들끼리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터레이션, 순회를 할 때 좀 더 빠르게 순회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대신에 이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를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바의 해쉬셋에 비해서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손해가 있고요. 메모리 사용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셋의 또 다른 구현체인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트리셋이 있는데요. 이 트리셋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 치면, 얘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순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여러 구현체와 셋의 여러 구현체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리스트가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터레이션이 더 빠르다. 그리고 최소한 아이터레이션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메모리 측면에서 리스트가 더 적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둘 다 써도 무방한 상황에서도 리스트, 특히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와 셋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구현체들은 뭐가 있냐?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등등이 있고요. 셋의 구현체는 해시셋, 링크드 해시셋, 트리셋 뭐 이런 등등이 있다. 그리고 중복 데이터 저장 여부는 리스트는 중복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셋은 불가능하다.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데이터 조회 속도는 리스트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리고 셋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특히 구현체로 해시셋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무조건 존재하죠. 그래서 몇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셋 같은 경우에는 구현체에 따라서 다른데요.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존재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자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링크드 해시셋 같은 경우에는 입력한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요.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그 데이터의 정렬 순서대로 내부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자바의 트리셋 같은 경우에 이 트리셋에 문자열을 저장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트리셋이 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넣은 대신에 데이터를 조회하는 속도가 해시셋보다 좀 더 많이 느립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스트는 메모리를 덜 쓰고요. 셋은 메모리를 더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와 셋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술 면접 볼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차이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자연을 준비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개발자들이 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많이 보면서 개발을 하잖아요. 눈이 나빠지기가 쉬운데, 그래서 힐링도 할 겸 이 자연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자연 풍경을 보시면서 혹시나 요즘에 마음에 여유가 없으셨다면 여유를 다시 한번 찾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